미국 뉴저지의 한적한 거리,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는 오후였습니다. 이준호 노인은 허름한 모자와 바랜 군복 차림으로 뉴저지 제1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하니 잔고가 생각보다 적어 걱정이 됐죠. 더구나 오늘은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라 통장 잔고 확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준호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냉방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호 노인이 들어서자 여직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직원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준호 노인은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이준호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주름진 손, 그리고 오래된 군복에서 풍기는 미세한 냄새가 그녀의 콧등을 찡그리게 만들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은행은 사전 예약 고객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예약하셨나요? 이준호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만 확인하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객님의 상태가, 위생 상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서요. 오늘은 어렵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준호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지만 그에겐 이것이 최선의 복장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담긴 군복이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는 단지 제 돈을 확인하러 온 것뿐입니다. 이준호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주변의 직원들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두 명의 은행원이 데스크 쪽으로 다가왔고 입구 쪽에 있던 보안 요원도 경계의 눈빛으로 이준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이준호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통장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안 요원이 다가와 이준호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이준호 노인은 억울함에 항의했지만 그의 서툰 영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두 명의 은행 직원과 보안 요원에 의해 은행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준호 노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나라 참, 내가 젊었을 때는 목숨 걸고 싸우며 지켜왔는데. 은행 앞 벤치에 홀로 앉은 이준호 노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낡은 가방을 열었죠. 그 안에는 접힌 태극기 하나와 낡은 종이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국 해병대 미 해병대 동시 참전 기록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이준호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기억,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후의 고된 삶이 그의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죠. 고향에서도 외롭고 여기서도 외롭네. 이준호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가족들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래된 기억과 낡은 군복뿐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전화기에 대고
열심히 이야기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준호 노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저 길가에 앉아 있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준호 노인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고 월세를 내면 남은 달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다음 달에나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식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아, 진영아. 문득 이준호 노인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그녀가 떠난 후 세상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에게 당신은 영웅이에요라고 말해주었지만 지금 그는 그저 더럽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쫓겨난 늙은 이민자일 뿐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이준호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문 너머로 젊은 남성이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준호 노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은행 일을 볼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저지의 작은 아파트는 좁고 낡았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이준호 노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해병대에 입대했던 날, 베트남 정글에서의 치열했던 전투,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을 구출했던 그날의 기억. 모두가 그를 귀신이라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적진에 홀로 들어가 동료들을 구해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노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허리는 더욱 구부정해졌습니다. 가을바람이 그의 낡은 군복을 스치며 지나갔고 노인의 눈에서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외로움의 눈물이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의 자존심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은행 창문 너머로 이준호 노인을 바라보던 젊은 남성은 브라이언 김이었습니다. 한국계 2세인 브라이언은 뉴저지 제1은행의 부지점장으로 오늘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다 이준호 노인이 쫓겨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고객 응대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노인의 낡은 군복과 태극기가 담긴 가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말했던 그 사람? 브라이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군이었고 생전에 자주 한 한국인 해병대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미군보다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 7명을 구해냈던 한국 해병 1명이 있었다. 모두가 그를 귀신이라 불렀지. 브라이언은 창가에서 물러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국인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너도 이 세상에 없었겠지. 아버지는 항상 그 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브라이언은 데스크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몇몇 동료들이 찍힌 사진이었고 그 중앙에는 한국인 해병대원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준호 대위와 함께 196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일까? 브라이언은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당당한 자세와 특유의 눈빛은 사진 속 인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급히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 그 노인분 혹시 이름 확인했나요?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약이 없으셔서 상담을 거절했어요.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서. 브라이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브라이언은 늦게까지 은행에 남아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행의 VIP 고객 명단과 지역 내 참전 용사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성함 이준호. 미 해병대 베트남전 파병 한국 해병대 동시 복무 은성 훈장 수훈자. 현재 상태 명예퇴역, 무연고 이민자. 기록에는 이준호 노인이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이 은행의 고객이었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거래가 거의 없었고 계좌 잔액도 매우 적은 상태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컴퓨터로 추가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뉴저지 참전용사 협회 기록에서 이준호 노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름한 아파트 단지였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 전설적인 해병대원이라면 브라이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그 한국인 해병대원을 찾고 싶어 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이 자신에게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이준호 노인이 다시 오게 된다면 마땅한 예우를 갖춰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노인을 찾아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했듯이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할 때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밤늦게까지 이준호 노인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군 기록 데이터베이스, 참전 용사 명단, 훈장 수여자 목록까지 모든 정보를 뒤졌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호 노인은 한국 해병대 출신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되었고 그곳에서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1968년 택 공세 당시 고립된 미군 부대를 구하기 위해 홀로 적진에 침투해 7명의 부상병을 구출해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 훈장을 수여받았고 한국 정부에서도 을지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사람이 맞았어. 브라이언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김은 그 7명 중 한 명이었고 덕분에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존재 자체가 이준호 노인의 용기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브라이언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호 노인은 전쟁 후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1980년대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의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고 나중에는 뉴저지로 이주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연락이 끊겼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 지금은 브라이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전장에서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이 지금은 홀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분을 찾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브라이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은행 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호 노인이 다시 은행을 방문한다면 그에게 마땅한 존경과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효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컴퓨터를 끄고 마지막으로 이준호 노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준호는 당당하고 용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브라이언은 결연한 의지와 희생 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거예요. 이준호 대위님. 브라이언은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은행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 이준호 노인이 다시 은행을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브라이언은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브라이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은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브라이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한 노인을 불친절하게 대했고 결국 그분을 은행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브라이언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이준호 대위입니다. 베트남전에서 7명의 미군을 구한 영웅이자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라이언은 프로젝터를 켜고 이준호 노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훈장 수여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브라이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구한 7명 중 1명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생전에 늘 그분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직원들의 얼굴에 충격과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이 알고 보니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오늘 이준호 대위님이 다시 방문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마땅한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VIP 고객이시며 미국의 영웅입니다. 브라이언은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호 노인이 은행에 오면 VIP 룸으로 안내하고 그의 금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참전용사 협회에도 연락해 그의 생활 형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브라이언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호 노인이 다시 은행을 찾아올까? 아니면 어제의 일로 인해 다시는 오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결심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준호 노인이 오지 않는다면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주소지로 말이죠. 아버지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자신이 대신 이루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이 급히 나가보니 어제와 같은 군복 차림의 이준호 노인이 은행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 입구에 선 이준호 노인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떠올라 이곳에 다시 오기가 망설여졌지만 월세를 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정중하게 부탁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문 앞에 섰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한국계 남성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호 대위님.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 남성의 모습에 이준호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줄지어 서 있는 은행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의전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를 쫓아냈던 여직원도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준호 노인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앞으로 나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 김입니다. 제임스 김의 아들이죠. 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1968년 택 공세 때 이준호 대위님께서 7명의 미군을 구해내셨고 그중 1명이 바로 제 아버지였다고요. 이준호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임스?
김. 오랜 기억 속에서 젊은 미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정글에 고립되어 있던 병사였죠. 브라이언은 이준호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준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났던 젊은 미군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어나게, 젊은이. 이준호 노인이 브라이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난 그저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네.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 하지만 브라이언은 고개를 들고 이준호 노인을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대위님. 그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 한국인 해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야라고요. 이준호 노인의 굳은 얼굴에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영웅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천천히 일어나 다른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던 이준호 노인은 당황했지만 브라이언이 그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위님, 어제 있었던 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어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이준호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네. 나도 이제 늙어서 그렇지. 냄새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을 무례하게 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VIP룸에서 브라이언은 이준호 노인의 통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고 월세를 내면 거의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브라이언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대위님, 저희 은행에서 참전 용사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훈장 수여자에게는 특별 혜택이 있죠. 제가 즉시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네. 그저 내 통장 잔고만 확인하면 되네. 하지만 브라이언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특별 대우가 아닌 당연한 예우입니다. 미국을 위해 싸우신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이 모든 장면은 은행의 다른 고객이 조용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이준호 노인 앞에 무릎 꿇는 모습부터 직원들이 박수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곧 이 영상을 SNS에 업로드했고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동양 노인을 쫓아낸 은행, 진실 알고 무릎 꿇다. 이준호 노인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은 불과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분과 같은 분들 덕분. 존경합니다. 이준호. 대위님 등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미국 언론도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MBC, 폭스뉴스 등에서는 이준호 노인의 베트남 전쟁 활약상과 훈장, 수여 장면을 발굴해 방송했습니다. 오래된 흑백 영상 속에서 젊은 이준호 대위가 당당하게 훈장을 받는 모습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전해졌고 한국 사람들도 이준호 노인의 용맹함에 감동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잊혀져 있던 영웅의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준호 노인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브라이언의 도움으로 차분히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이준호 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참전 용사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덕분에 이준호 노인은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사가 직접 이준호 노인을 찾아와 감사장을 수여했고, 한국 정부의 참전용사 지원금도 즉시 지급되었습니다. 대사는 이준호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미국 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참전용사 단체들이 앞다투어 이준호 노인을 초청했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를 위한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냄새 난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쫓겨났던 노인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영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소식은 미국 해병대 본부에서 왔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서명한 초청장이 이준호 노인에게 배달되었고,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식에 명예 손님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준호 노인은 초청장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는 브라이언에게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대위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버지와 다른 미군들을 구하셨어요. 이 정도의 존경은 당연한 겁니다. 이준호 노인의 삶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일상은 사라지고 존경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은 그에게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한때 잊혀진 영웅이었던 그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념식 날짜가 다가오자 이준호 노인은 오래된 군복을 꺼내 정성껏 다렸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를 공항까지 배웅했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이준호 노인은 브라이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브라이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워싱턴 D.C. 내 기념식장은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이준호 노인은 말끔한 군복 차림으로 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받은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특별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자리한 특별한 영웅을 소개합니다. 베트남전에서 7명의 미국 병사를 구한 한국 해병대 이준호 대위입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준호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나이에 비해 당당했고, 눈빛은 50년 전 전장에서의 그 날처럼 빛났습니다. 무대에 오른 이준호 노인을 위해 한국 국가와 미국 국가가 연이어 연주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이준호 노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갔던 그날의 긴장감, 그리고 무사히 미군 부상자들을 구출해냈을 때의 안도감까지, 국가가 끝나고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이준호 노인에게 명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준호 대위는 전장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으로 미국 해병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공로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준호 노인은 메달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이준호 노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편이었고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그저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차별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누구보다 인간으로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이준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객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자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함께 싸우고 희생한 모든 전우들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돌아온 이들도 저처럼 외롭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준호 노인은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구했던 병사들 중 몇 명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전우애가 그 순간 깊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노인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일어나 그의 용기와 겸손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전국 방송으로 중계된 이 장면은 미국 전역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준호 노인은 많은 참전 용사들과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구해냈던 병사들도 있었고 그들은 가족들을 소개하며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홀로 남은 이준호 노인은 창밖의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그는 단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영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불렀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아. 우리가 함께 꿈꿨던 대로 존엄하게 살아가고 있어.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이준호 노인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외롭고 잊혀진 노인이었던 그가 오늘 다시 한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설의 한국 해병대원 이준호 대위의 이야기는 이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